나는 이제 인생의 한가운데를 조금 지난 나이에 서 있다. 겉으로 보면 큰 파도 없이 흘러온 삶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작은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나 행운을 우연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방향과 머무는 자리, 반복하는 습관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다는 감각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삶의 균형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듯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미 많은 것들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편에 닿는다면 부담 없이 좋아요나 공유로 남겨줘도 좋겠다. 당신도 혹시 이유 없이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시간을 천천히 돌아봐도 괜찮다.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고 남들이 보기에는 큰 문제 없는 하루를 반복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날이 늘어났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생각은 자주 멈춰섰다. 그 멈춤이 게으름인지 나약함인지 아니면 다른 신호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나는 운이나 행운을 특별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삶은 노력한 만큼 흘러간다고 생각했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은 그저 통계 속의 우연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있고 그 앞에서 인간은 생각보다 작은 존재였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운에 맡기며 살 수는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하지 못하는 선택 사이에서 마음은 늘 긴장된 줄 위에 올라가 있었다. 하루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넘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될까? 직업도, 관계도, 생활의 리듬도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굳어 있었다. 편안함이라고 부르기엔 숨이 막혔고 불행이라고 말하기엔 이유가 부족했다. 그 모호한 상태가 나를 가장 괴롭혔다. 명확한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는 마음을 조금씩 닳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 안정되었다고 말하면 축하부터 한다. 그러나 안정이라는 말 속에는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숨어 있다. 나는 그 허락을 너무 오래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매일 비슷한 길을 걷고 같은 얼굴들을 만나고 같은 생각 안에서 머무는 삶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서서히 방향을 잃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지금의 자리가 정말로 자신이 선택한 곳인지 아니면 흘러오다 멈춘 자리인지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 역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답을 찾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가까웠다. 어느 날부터 나는 사람 많은 공간에 오래 머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곳에는 늘 비교와 평가, 보이지 않는 긴장이 떠다녔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재단하고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별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 피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만 찾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편안함을 주는 것이라 믿었던 습관들이 오히려 생각을 둔하게 만들고 있었다. 화면 앞에서 보내는 긴 저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고르며 느끼는 짧은 위안,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들. 그 순간들은 분명 나를 쉬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잠시 감각을 마비시키는 데 가까웠다. 쉬고 난 뒤에도 개운함보다는 공허함이 남았다. 이쯤에서 한 번쯤 멈춰서서 무엇이 나를 회복시키고 무엇이 나를 무디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도 좋겠다. 나는 그 질문을 피하려고 했던 시간만큼 더 돌아가야 했다.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익숙한 대화, 예측 가능한 반응.
그 안에는 안정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숨을 고를 틈이 없었다. 나는 늘 이해하는 쪽이었고 맞추는 쪽이었으며 조용히 넘어가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 선택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말은 줄어들고 생각은 안쪽으로만 맴동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내 마음이 조금씩 달아갈 뿐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삶을 구성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머무는 자리와 상태라는 사실을. 그 자리가 나를 넓게 만드는지 아니면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간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라도 자신의 일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봐도 괜찮다.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이유 없이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진 공기의 변화가 아직도 기억난다. 큰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닫혀있던 것을 잠시 열어본 것뿐이었다.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파문을 만들었다. 숨이 깊어졌고 머릿속이 조금 맑아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금까지의 불편함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오래 가둔 결과였다는 것을. 이 인식은 나에게 두려움과 안도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두려운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도한 이유는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경계에서 나는 오래 머물렀다. 움직이기 전의 침묵은 언제나 가장 길고 무겁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 불편함은 종종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로 찾아온다. 나는 그 신호를 따라 조금씩 삶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아직 결과를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작정 흘러가지는 않게 되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조정의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나는 그 이후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결단은 아니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루를 관찰하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가 어떤 상태로 시간을 통과하는지를 느끼려 했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넘기던 감정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사실은 긴장이 있었고 익숙하다고 여겼던 선택 뒤에는 피로가 숨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성실함이 삶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믿었다. 맡은 역할을 해내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방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방패를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들고만 있으면 보호가 아니라 짐이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특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먼저 웃고, 먼저 맞장구 치고, 불편한 말은 삼키는 쪽을 택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함이 남았다. 그 허탈함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다만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시간의 흔적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많은 침묵이 필요했다. 어느 날은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를 가장 자주 숨기는 곳은 어디일까? 그 질문은 의외로 쉽게 답을 내주지 않았다. 직장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했던 일상의 작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습관처럼 들여다보는 화면,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화, 의미 없이 채워넣는 일정들.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를 접어두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도 비슷한 장면이 떠오른다면 그 기억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떠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밝은 곳에서도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고 조용한 곳에서도 생각은 소란스러울 수 있었다. 문제는 외형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머무는지였다.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자리,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환경, 쉬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지치게 하는 장소들. 그런 곳에 오래 있을수록 생각은 좁아지고 선택은 안전한 방향으로만 기울었다. 나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변하지 않는 삶의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익숙한 불편함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고 있었다.
이 모순된 감정은 나를 자주 멈춰 세웠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지금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그 사이에서 나는 자주 지쳤다. 그 지침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운이나 흐름이 막힌다고 느낄 때 그것은 종종 큰 불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라는 사실이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삶을 무너뜨리기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타협이 방향을 바꾼다. 그 방향 전환은 소리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차리게 된다. 혹시 지금 당신의 하루에도 소리 없이 반복되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쌓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아도 좋겠다. 답을 바로 찾지 않아도 괜찮다.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전과는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셈이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버티게 하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드러냈다.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자리에는 이미 나를 소모시키는 요소가 숨어 있었다. 반대로 작지만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일정 사이에 여백을 남기고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백 속에서 생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다. 말로 표현되지 않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이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함께 올라왔기 때문이다. 후회, 아쉬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감정들. 나는 그 감정들을 서둘러 정리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두고 지켜보았다. 오래 묵힌 감정은 급하게 다루면 더 깊이 다친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나는 분명히 느꼈다. 삶의 균형이 어긋났다는 감각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에 가깝다는 것을. 이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신호이자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이었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크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과는 다른 방향을 택할 수 있다는 용기였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조용한 질문 하나를 남겼다면 그 질문을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굴려보기를 권하고 싶다. 답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질문과 함께 머무는 시간 자체가 이미 변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운이란 무엇인지, 삶의 흐름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내가 머무는 자리와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깨달음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나를 조금씩 소진시키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를 살게 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한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이야기들이 다음에 이어질 것이다. 그 결심 이후로 나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안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바깥의 상황을 먼저 살피고 그에 맞춰 나를 조정하는 데 익숙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먼저 듣고자 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내 하루의 결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생각의 속도였다. 예전에는 판단이 빠르다고 스스로를 칭찬했지만 그 빠름이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기 위한 방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론을 서둘러 내리면 불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말없이 쌓여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그 빠름을 내려놓고 생각이 머뭇거리는 시간을 허락하기 시작했다. 머뭇거림 속에서 떠오른 기억들은 대부분 사소한 장면들이었다. 오래전 선택의 갈림길, 별 의미 없다고 여겼던 말 한마디, 무심히 넘긴 감정의 파편들.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났다. 삶은 큰 사건으로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 기억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관리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했다. 일정, 역할, 책임으로 가득 찬 삶은 잘 관리된 구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숨을 고르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계획표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다. 이쯤에서 잠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그 하루가 얼마나 효율적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숨을 쉴 수 있었는지를 말이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어떤 장소에서는 마음이 빠르게 굳어진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느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짜 생각은 숨고 웃음이 잦아질수록 감정은 얕아졌다. 그곳에서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야 했고 그 역할을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으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남았다. 그 피로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다. 반대로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이 천천히 흘러가는 공간도 있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이 조용해지는 곳,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나는 그런 공간에서 비로소 나 자신의 호흡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장소를 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변화가 곧바로 평온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오히려 혼란이 먼저 찾아왔다. 나를 지치게 하는 곳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동시에 익숙한 관계와 리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때로는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외로움을 실패처럼 여기고 싶지 않았다. 대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으로 받아들이려 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습관과도 마주했다.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오래 돌아왔을까? 하는 생각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런 질문은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질문들은 단지 과거에 머무르게 할 뿐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현재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 순간을 만들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내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는지를 처음으로 느꼈다. 감정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 아니다. 무거움은 종종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 나는 그 무거움을 통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선택을 할 때 결과보다 상태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이 선택이 나를 어떤 상태로 데려갈지, 그 상태에서 나는 나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이 기준은 많은 것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모든 선택이 옳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나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고 박수 받을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삶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흐름을 느끼며 걷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은 작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안정감을 주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기준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기준은 크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반복해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솔직하면 된다. 나는 아직도 종종 흔들린다. 익숙한 방식에 손짓하고 빠른 답이 유혹할 때도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그쪽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한번 숨을 고르고 내 상태를 확인한다. 그 짧은 멈춤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 확인하고 있다.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선택들이 어떤 질문과 마주하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 나는 삶의 리듬 자체를 다시 느끼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전에 나는 늘 일정에 맞춰 움직였고 시계와 달력은 하루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그 기준 속에서는 내 몸과 마음의 속도가 자주 무시되었다. 피곤함은 참고 넘길 수 있는 신호로 여겨졌고 망설임은 비효율로 취급되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관리된 삶은 언제든 고장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충분히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통증이나 병 때문은 아니었다. 다만 움직이기 전부터 이미 지쳐 있다는 감각이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바닥나 있는 느낌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나를 오래 데려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그날 하루를 평소처럼 보내지 못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가능한 한 조용한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를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하나의 기준을 남겼다. 몸이 먼저 멈추려 할 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떠올려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몸은 언제나 가장 먼저 진실을 말한다. 우리는 다만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할 뿐이다. 그 이후로 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떤 공간에서는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어떤 공간에서는 마음이 느슨해졌다. 그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공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달랐다. 성과를 요구하는 곳, 태도를 요구하는 곳, 끊임없는 반응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마음이 쉽게 마모되었다. 반대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그 차이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번 받아들이고 나니 삶은 조금 단순해졌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 자리가 나를 더 또렷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흐리게 만드는지 그 질문은 많은 고민을 대신해 주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 속에서는 더 그랬다. 기대에 응하지 않는 선택은 오해를 낳기도 했고 침묵은 거리로 해석되기도 했다. 나는 그 오해를 모두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설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와 마주했다. 모든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아무 관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서로를 닳게 했다. 이 깨달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명확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혹시 이 대목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서둘러 다잡지 않아도 된다.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재정렬의 시작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내 삶에서 비어있는 자리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전에는 공백을 실패로 여겼지만 이제는 가능성으로 보려고 했다. 아무 일정도 없는 오후, 아무 약속도 없는 저녁은 처음에는 불안을 불러왔지만 곧 다른 감각을 선물했다. 생각이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했고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그 기억들 속에는 후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분명한 실마리도 있었다. 나는 언제 가장 나답게 느꼈는지, 언제 가장 숨이 편했는지. 그 순간들은 대체로 성과와는 무관했고 평가와도 거리가 멀었다. 그저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삶의 기준은 다시 한번 이동했다. 이 변화는 나에게 작은 용기를 요구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 덜 움켜쥐기 위한 용기였다.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일은 언제나 두렵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감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나는 그 자리를 조금씩 비워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내가 더 이상 모든 답을 지금 당장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이었다. 밥을 미루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에 가까웠다.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뢰, 나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았다는 신뢰였다. 이 인식은 나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를 준다면 그 감정을 잠시 붙잡아 두어도 좋겠다. 답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품은 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이전보다 느리게 걷는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본다. 지나쳐왔던 감정, 무시했던 신호, 당연하게 여겼던 선택들.
그 모든 것이 다시 연결되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 흐름이 곧 나의 운인지 아니면 단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전처럼 무작정 밀려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새로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 기록은 완성된 결론이 아니라 계속 쓰이고 있는 과정에 가깝다. 그리고 그 과정의 다음 장면을 이어서 들려주려 한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잃어버린 것보다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잃었다고 느꼈던 것들은 대부분 타인의 기대였고, 새롭게 얻은 것들은 나 자신의 감각이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 이후로 삶은 이전과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오래 나로 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해야 할 일도 있었고 책임도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모든 것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무언가를 해내고 나서야 숨을 쉬었다면 이제는 숨을 쉬는 상태에서 움직이려 했다.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면 선택은 훨씬 단순해졌다. 특히 결정의 순간에서 그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전에는 선택을 앞두고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가능한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 했었다. 실패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답을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신 이 선택이 나를 어떤 상태로 데려갈지, 그 상태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다. 이 기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명확한 성공이나 확실한 보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더 정직하게 만들었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선택은 늘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 두려움은 예전처럼 나를 마비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살려 주었다. 나는 이 시기에 운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예전에는 운을 설명되지 않는 결과로만 여겼다. 잘 풀리면 운이 좋았고 막히면 운이 나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었다. 운은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하루를 통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작은 기회도 스쳐 지나갔고 조급한 상태에서는 좋은 선택도 왜곡되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가능성이 보였다. 이 차이를 경험하면서 나는 운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운이란 단어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변화 자체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되게 조용히 지나가지만 그 영향은 오래 남는다. 이 시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과 대화도 늘어났다. 특별한 목적 없이 이어진 대화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생각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 나는 그 만남들을 운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내가 조금 덜 닫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결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이전 같았으면 지나쳤을 장면들이 이제는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물론 모든 날이 평온했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불안이 찾아오는 날도 있었고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려 했었다. 흔들린다는 사실이 곧 잘못된 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다. 이전에는 나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실수해도 괜찮고 속도가 느려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러나 그 허락이 주는 안정감은 그 어떤 성취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나는 더 이상 삶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삶을 경험하려 한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하루를 보내는 감각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경험하려는 마음은 결과에 덜 매달리게 하고 과정 속에서 나를 더 많이 발견하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나는 한 번의 분명한 전환을 경험했다. 더 많이 얻기 위해 애쓰던 방향에서 덜 잃기 위해 살아가던 방향으로 옮겨간 순간이었다. 이 전환은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큰 울림으로 남았다.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취가 아니라 지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삶을 너무 오래 버텨오고 있었다는 감각이 떠올랐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아도 된다. 버텨왔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잘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이다. 나는 여전히 답을 찾는 중이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은 답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기준 하나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다. 그 기준은 화려하지도 남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다시 나에게 데려다 주고 있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기준이 실제 삶의 선택들 속에서 어떻게 시험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말로는 분명해 보였던 기준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 했는지를 천천히 풀어보려 한다. 그 시험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기준을 세우는 일보다 그 기준을 지키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말로는 분명했던 원칙도 현실의 선택 앞에서는 쉽게 흐려졌다. 익숙한 방식은 언제나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다시 끌어당겼다. 나는 그 유혹이 나약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믿음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이전의 습관은 더욱 선명해졌다. 불확실한 선택보다 예측 가능한 길을 고르고 싶은 마음, 나를 소모시키더라도 결과가 보장된 방향으로 가고 싶은 충동. 그 순간마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선택은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다시 버티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빠른 답을 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작정 움직이게 두지는 않았다. 나는 몇 번이나 기준을 어길 뻔했고 실제로 어긴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이제는 다를 거라 믿었는데 여전히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기준이란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한 번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나를 한결 너그럽게 만들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대신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피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놓지 못한 욕심 때문이었는지,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해는 비난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운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굴려보았다. 운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의 상태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다. 조급한 상태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작은 손해에도 크게 흔들렸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된 날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이 가능했다. 운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진 것이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선택을 너무 냉정하게 평가해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시선을 잠시 누그러뜨려도 괜찮다. 삶은 시험지가 아니라 계속 수정되는 초안에 가깝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하나의 분명한 변화와 마주했다. 더 이상 모든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하려 애쓰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신 틀리더라도 나를 잃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어졌다. 이 차이는 미묘했지만 결정적이었다. 옳음은 외부의 기준에 따라 바뀌지만 나를 잃지 않는 감각은 오래 남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를 분명히 내려놓았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나를 맞추려는 마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늘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는 순간에는 불안이 따랐지만 그 불안은 이전과 달랐다. 나를 갉아먹는 불안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기 전에 흔들림에 가까웠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삶의 밀도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가 더 바빠진 것도 일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자 남아있는 순간들이 더 또렷해졌다.
짧은 산책, 조용한 식사, 아무 목적 없는 생각의 흐름, 그런 순간들이 쌓이며 하루는 이전보다 단단해졌다. 나는 이 변화를 특별한 성취로 부르지 않는다. 그저 살아있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말하고 싶다. 이전에는 결과를 향해 달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상태를 살피며 걷는 삶에 가까웠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방식은 나를 더 오래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쯤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했다. 더 이상 삶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대신 삶을 신뢰해 보겠다는 다짐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모든 답을 지금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도 자신에게 너무 많은 증명을 요구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요구를 조금 내려놓아도 좋겠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나는 아직도 가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다. 빠른 답, 분명한 결과, 확실한 평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의 나를 떠올린다. 숨이 조금 더 깊어졌고 선택 앞에서 덜 두려워하는 나를.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답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흐름을 조용히 정리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문장에 가깝다. 삶은 언제나 진행형이었고 나 역시 그 안에 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완전히 몰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걷고 있다는 것이다. 곧 이어질 마지막 이야기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내가 마침내 받아들이게 된 하나의 인식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운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고 선택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다. 서두르지 않고 숨을 고르며 그 인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차분히 풀어보려 한다. 그 인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쌓여온 감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 결과에 가까웠다. 나는 더 이상 삶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다. 이해는 늘 지나간 뒤에야 가능했고 살아가는 순간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했다. 대신 나는 삶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와 달랐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위에서 선택을 이어가는 태도에 가까웠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나는 운명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운명이란 나에게 주어진 틀처럼 느껴졌다. 벗어날 수 없는 조건, 이미 정해진 방향.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운명은 고정된 결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같았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듯 삶도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큰 사건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삶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순간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매일의 사소한 선택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오늘 어떤 말에 침묵했는지, 어떤 감정을 무시했는지, 어떤 불편함을 그냥 넘겼는지, 그런 순간들이 모여 내 삶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나 자신을 대하는 신뢰였다. 이전에는 늘 의심부터 했다. 이 선택이 옳은지, 내가 충분한 사람인지, 지금의 내가 믿을 만한지. 그 의심은 나를 신중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 이제는 모든 선택이 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만 그 선택이 나를 더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여전히 망설이고 때로는 같은 자리에 머문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그 상태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무름은 때로 회복을 위한 준비일 수 있고 망설임은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자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덜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자신의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 늦음이라는 감각은 대개 남의 시간표와 나를 비교할 때 생겨난다. 삶에는 공통된 출발선도
동일한 속도도 없다. 각자의 리듬은 각자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이제 선택 앞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묻는다. 이 선택이 내 삶에 어떤 분위기를 남길 것인지,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숨을 쉴 수 있는지. 이 질문은 빠른 답을 주지 않지만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도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되었다. 운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덜 막혀 있다는 느낌이다. 생각이 한 방향으로만 쏠리지 않고 감정이 한꺼번에 쌓이지 않는다. 삶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여 있지는 않다는 감각. 그 감각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나는 이제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조율하려 한다.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면 다시 맞추는 방식으로. 이 태도는 나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었다. 타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이 지점에서 나는 하나의 결론에 가까운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운명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다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열린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의 결을 만든다. 나는 그 결을 바꾸고 싶었고, 그래서 태도를 먼저 바꾸기 시작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 마음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변화는 대개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서서히 달라질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미래를 단정하지 않는다. 잘 될 것이라고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존중하려 한다. 그 존중이 쌓이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불안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해준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이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나를 더 이상 피해자로 느끼게 하지 않았다. 동시에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나는 삶을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멈춰있지도 않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이 속도가 나에게 맞는지, 이 방향이 끝까지 오를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며 이 길 위에 서 있다. 이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제안만 남기고 싶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 던져보았으면 한다.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하루를 통과했는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이미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제 이 긴 이야기는 마무리를 향해 간다. 다음에 이어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지나며 내가 조용히 받아들이게 된 삶의 한 문장을 나누려 한다. 그것은 조언도 정답도 아니다. 다만 오랜 시간 끝에 도달한 하나의 태도에 대한 기록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어가 보려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 내가 지나온 시간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로 정리된다. 나는 무너진 뒤에 다시 서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에 가깝다. 삶은 다시 평온해졌고 그 평온은 과거를 지운 결과가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을 품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미래를 단정하지도 않는다. 지금의 나는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루가 나를 조금씩 살리고 있다는 감각 속에 머물러 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떠올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 역시 저마다의 시간을 지나왔을 것이다.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견뎌온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삶이 우리에게 남긴 무게는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답을 주지 못했더라도
함께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삶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어떤 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떤 이는 한 걸음 물러난다. 어떤 이는 말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침묵을 택한다. 그 선택들에는 옳고 그름보다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싶은지가 담겨 있다. 아픔을 부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나온 시간을 미화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금의 나를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 모든 경험을 지나며 내가 마음에 남긴 원칙은 단순하다. 삶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 때일수록 나는 내 호흡이 가능한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숨을 쉬며 걸을 수 있다면 그 길은 나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원칙은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 속에서 조용히 반복될 때 힘을 가진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에게도 하나의 작은 제안을 남기고 싶다. 오늘이 끝나기 전 잠시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통과했는지를 말이다. 그 질문이 마음에 남는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함께 숨을 고를 수 있기를 바란다.